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자들은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이나 자기 위로를 할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리지만 막상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된 이야기는 드물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성들의 욕구 해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년 남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자기 위로 빈도는 나이, 호르몬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 2회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로 접어들면 단순히 횟수보다 방법과 상황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자기 위로 행위를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심리적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의 자기 위로가 남성과는 달리 정해진 패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을 활용한 직접 자극뿐 아니라 베개나 샤워기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의학 보고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약 40%가 특정 생활용품을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성들의 욕구 해소는 단순히 몇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다채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번이나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성 자기 위로의 빈도와 방식에는 뚜렷한 의학적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 전후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욕과 신체 반응의 차이를 겪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의 건조감이 나타나고 혈류 흐름이 줄어들어 예전만큼의 강렬한 반응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에도 여성들은 욕구 해소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자기 위로를 통해 신체적 긴장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빈도는 변할 수 있어도 행위 자체는 여성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직접적인 신체 자극뿐 아니라 상상과 감각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일부는 음악이나 촛불 같은 분위기를 만들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샤워기의 물줄기나 침구류를 활용해 자극을 조절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보면 다소 낯설지만 이것은 여성 생리학적 반응을 가장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 임상심리 연구에서도 여성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보다 감각적 환경과 상상력이 결합될 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2세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과의 부부관계 빈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의학 칼럼에서 여성 자기 위로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직접 실천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가락과 작은 마사지기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48세 김미영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갱년기 초입의 짜증으로 가족과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기 위로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기 전 샤워 시간에 물줄기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이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이 눈에 띄게 차분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 몸을 내가 이해하는 시간이 결국 가족과의 관계까지 바꿨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여성 자기 위로는 단순한 쾌락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감정 조절, 신체 건강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인 우리에게도 이 주제는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의 욕구 해소 습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은 단순히 자극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분위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너무 밝으면 긴장이 높아지고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은은하게 조절된 불빛,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라벤더나 제스민 같은 아로마 향은 뇌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로마 향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자기 시간을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침실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분위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자기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자기 위로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자기 위로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불안을 줄이고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남편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치유하고 정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한마디, 혹은 편하게 시간 가져 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태도만으로도 여성은 훨씬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부부관계를 성숙하게 만들고 결국 서로의 신뢰를 더 두텁게 쌓아줍니다. 셋째, 도구 활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손가락만이 아니라 작은 마사지기, 샤워기의 물줄기, 침구류 등을 활용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보조 도구들은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 반응을 강화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알면 당혹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남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여성 스스로가 자기 몸을 탐색하고 알아야 부부관계에서도 더 풍부한 반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여성은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넷째,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반응은 전적으로 몸의 컨디션과 연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류를 원활히 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특히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요가는 골반저근을 강화해 오르가즘의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역시 남녀 모두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습관은 전반적인 신체 반응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지켜 혈류를 돕고 다크초콜릿은 혈관 확장과 기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남편이 이런 생활 습관을 아내와 함께 실천한다면 단순히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5째,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자기 위로를 하면서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자기 위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위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불면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자기 위로는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의 한 방식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우자가 차분히 공유해주고 그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야 라는 말을 전해준다면 여성은 훨씬 안심하게 됩니다. 결국 죄책감을 덜어내는 순간 여성은 자기 몸과 더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고 그만큼 부부관계 역시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나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행위는 몸의 리듬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과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내나 파트너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과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곧 부부의 신뢰를 쌓고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주제를 민망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용기는 이런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바람따라 이야기숲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어 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모여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 더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후반기 여정에서 작은 울림과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